아니, 조사는요, 내 맘이에요.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난 조사 못 받겠다 하면 다음에 오겠다 그러면 오는 거지. 이 조사하는 것은 주체가 조사관들이 아니고 조사받는 내가 주체예요, 주체. 네. 몸이 어디가 안 좋으세요? 내가 몸 안 좋은 거. 7시간 마취 수술을 3번 했어요, 3번. 7시간 마취 수술을 3번 했다고, 3번. 목 속에 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돌. 목젖 속에 돌. 돌이 생긴 거예요? 어? 돌이 들어간 거예요? 아, 돌이 들어갔다고, MR을 해보니까 돌이 들어갔다고 해서 수술을 하게 돼요. 언제 하셨어요, 수술을? 이게, 그러니까는, 벌써, 오래됐지, 벌써. 그러니까, 5년 정확한- 넘었나요? 네? 10년 넘었어요? 10년 넘었어요, 10년. 네, 10년 넘었어요. 자, 개인적인 질문 있으면 하세요. 소속사를 밝히시고. MBC 이승주입니다. 네. 오늘 경찰조사 받으러 나오신 이유가 서부지법 난동 배후에 있다는 혐의를 받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 건가요? 서부지법 사태하고, 저하고는, 지금 이미 벌써 조사받은 김수열, 그 다음에 신혜씨, 많은 사람들이 조사를 다 받았어요. 최후로 이제 내가 이제 조사를 받게 돼 있는데, 서부지법 사태는요, 나하고는 관계도 없고, 또 우리하고도 관계도 없어요. 신혜씨가도 관계 없는 이유는 왜 그러냐? 서부지법 사태를 영상에 다 있습니다. 영상에 다 찍어놨는데, 7시 반에 종료를 했어요. 7시 반에. 종료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기각이 되니까, 그 다음날이요. 그 다음날 새벽 3시에 그들이 유리창을 깨며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우리는 서부지법 사태에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받으러 온다고 해서 우리는 광화문 집회를 빨리 끝내고 경찰 영상에 다 나와요. 경찰들의 호의에 따라서 경찰이 다 안내해 줬어요. 그래서 3km밖에 안 돼. 공덕동까지. 거기서 도착을 했고 경찰의 안내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도로에 도착하니까 광화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거기를 이제 꽉 채웠어요. 그리고 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VIP로 취임식에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연설 짧게 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나라TV에서 내가 방송까지 했어요. 내가 내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나는 초청으로 미국을 간다. 방송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서부 사태가 일어난 것은 뭐냐? 그 다음날이에요. 그 다음날 새벽 3시에 일어난 거야. 근데 이것을 그 동영상에 다 내가 이럴 줄 알고 영상에 내가 다 찍어놨어. 이것을 제일 먼저 뭐라 그러냐, 가문의 사회자 누구지? 손상대 대표가 절대로 도로로 가면 안 된다. 거기 영상에 다 나와요. 도로로 가면 아니고 차도로 가면 안 된다. 도로로 가라. 그리고 경찰들하고 부딪히지 말라. 경찰들의 인도를 따라서 가라 해서 정말로 경찰들이 잘 인도해서 우리는 공덕동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다음 질문 있습니까? 혹시 결국 국민 저항권 얘기하셨던 게 네. 그 신도들을 가스라이팅해서 그 난동이라는 결과를 불러온 거다 이런 게 경찰의 이제 설명인 거잖아요. 근데 내 봉투 가져와봐요. 이게 서부 사태가 일어난 것이 벌써 1년 가까이 다 되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할 때는 이거요, 조사란 말도 안 나왔어요. 이게
나는 합리적 의심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이 옛날에 나를 구속시킬 때도 조국이 민정수석 했잖아요. 민정수석에서 지시해가지고 내가 구속된 거예요. 3번 구속된 거예요. 지금도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이걸 총지휘한 것으로 난 이렇게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특별히 경찰들은요, 바람도 불기 전에 들어 누워버려요, 경찰들은. 대한민국 끝났다니까요. 대한민국 망했다니까요. 사법부터 망했고 다 망해버렸어요, 다. 대한민국 끝났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냥 헛한 소리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과문운동 7년, 8년, 올해 8년째 하는 동안에 사건, 사고 단 하나도 없었어요. 사건, 사고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세요. 계속 내가 강조하기를 뭐냐. 경찰들하고 부딪히지 말라. 좌파단체들하고 싸우지 말라. 이렇게 내가 계속 강조해서 사건, 사고가 하나도 없었고, 2019년도까지는 사실은 그때는 내가 몸이 조금 건강해서 내가 주도를 했고, 그 이후에 2019년도부터 그 이후에는요, 사실 내가 몸이 너무 무너져가지고 지금도 몸이 안 좋아요. 그래서 경찰관이 들어갔어요. 아니 조용해요. 할 말 다 하고 가야지. 그래서 지금도 내가 몸이 안 좋은데, 그래서 절대로 경찰들한테 부딪히지 말고 경찰의 인도를 잘 받아라. 그러니까 사건 사고가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다음 질문 있어요. 마지막으로 혹시 교회 돈으로 그 서구지법 난동 구속자들 지원하고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는 입장이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이거는요, 나는 3번 구속됐을 때 그 장로님들이, 교회는요 목사 것이 아니야. 왜 장로교라 그러겠어요? 장로들이 교회를 운영하는 거예요. 근데 장로들이 변호사를 통해서 후임자를 찾으러 다닌다는 거야. 나는 내가 개척교회를 했고 내가 50년 목회했는데 후임자를 찾으러 다닌다는 거야, 장로님들이. 그래서 내가 바로 사표서를 썼어요. 그 구치소 안에서 바로 사표서를 썼고, 나는 내가 풀려나도 다시는 사랑제일교회로 돌아가지 않는다 하고 내가 선언했는데, 내가 결국은 6개월 만에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무죄,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고 나오게 된 거예요. 나와서 나는 사랑제일로 안 돌아가려고 했죠. 그런데 호텔에서 잠을 잤지.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와서 무릎을 꿇고 빌면서, 목사님이 없으면 사랑제일교회 해체됩니다. 그러면 내 후임자를 왜 찾으러 다녔어? 나한테 상의도 없이. 내가 책망했더니, 목사님이 설교만이라도 해주세요. 설교만이라도 해주시면 그러면 사랑제일교회 유지가 되고, 안 그러면 해체됩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설교라도 해주기를 원하냐? 무릎 꿇고 빌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도 설교만 하고 있어요. 지금도 여기 하도 우리 교회가 커져가지고 광화문에서 주일날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내가 설교하고, 그 다음에 국민대회, 그거 저는 몸이 아주 안 좋기 때문에 다 끝나갈 때 도착해서 3분에서 5분 마지막 내가 연설하고, 그 영상 다 보실 거 아니야. 하고 난 바로 그냥 차 타고 돌아가요. 왜? 나는 거의 24시간 침대에서 누워있지 아니하면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건강이 유지될 수가 없어요. 오늘도 나는 이미 벌써 내가 물어볼 질문에 대해서 워드로 작성을 다 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2시간 이상은 난 조사를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여기에 내가 이미 벌써 다 하고, 만약에 여기 더 이상 질문이 있으면 다음에 한번 더 불러라. 이렇게 하고 난 2시간 조사받고 나오려고 합니다.
그럼 자, 목사님 방금 하신 말씀은 그 교회가 영치금을 보낸 것과 목사님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아니요, 나는 은퇴한 목사니까. 에? 내가 5년 전에 은퇴했단 말이야. 은퇴한 목사가 뭔지 몰라요? 은퇴한 목사는요, 개털이야, 개털 한마디로. 은퇴했다 그러면 그거는 교회 행정, 재정, 뭐 어디에 간섭할 수도 없어요. 은퇴한 사람들은. 은퇴한 사람들은 그건 사실은 외부 목사라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5년 전에 은퇴를 했는데 무슨 교회 재정이나 또 무슨 뭐 저기 뭐 영치금을 보낸 거나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거는 다 당회장이 하는 것이지. 예. 그러니까 나는 영치금 보낸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소리를 들어보고 저기 서부지법 사태에 그 영치금을 보냈다. 그 다음에 또 물어볼 것 같은데 윤영보하고 또 누군가 또 둘이 그 사람들은 원래 광주에서 전도사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청교도 신학을 하려고 서울로 왔어요. 그래서 청교도 신학을 졸업을 했어요. 1기를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정식 우리 교인들이 아니에요. 우리 교인이. 광주에서 전도사 받고 왔단 말이야. 광주에서. 그리고 가끔 가다가 주차장에서 날 보면 인사해요. 인사했는데 그러면 내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광주에서 온 유튜브라 그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니까 유튜브 취재하려고 같이 따라 들어갔다가 지금까지도 풀려나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질문 있으면 또 해봐요. 그러면 목사님, 제가 아까 여쭤보긴 했었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국민 저항권이라는 게 그 사람들이 보고서 그걸 뜻을 잘못 이해하고 난동을 벌인 거지 목사님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입장이신 거죠? 국민 저항권이 뭔지 알아요, 기자님은? 국민 저항권 뭔지 목사님이 의도하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국민 저항권은요, 헌법 위에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헌법 위에. 이게 정확하게 집행된 게 언제 집행됐냐 하면 4.19 때 됐어요. 4.19 때. 그 다음에 5.16 때 됐어요. 5.16 때. 근데 4.19는 거의 수일리에 묘지에 묻혀있는 사람들이 거의 160명 가까이 됐어요. 왜? 3.15 부정선거를 항의하다가 학생들이 중심하여 이 4.19도요, 이승만 대통령은 단독 후보니까 단독 후보로 당선이 됐단 말이야. 단독 후보란 말이야. 그 정적들은 신익희, 그건 익산에서 연설하고 돌아와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조병욱 박사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단독 후보로 됐으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인정을 하고 4.19의 주제가 이거야. 이기붕 있죠, 이기붕. 이기붕하고 박마리아. 이 부통령 선거를 다시 해달라고 하는 것이 4.19의 주제예요. 4.19의 주제. 근데 결국은, 이승만 대통령은 바깥에서 하도 소요가 일어나니까 자진하야했어요. 대단한 사람이야. 우리나라 건국 대통령은 이승만과 박정희가 없었으면요, 여러분들은 오늘날 대한민국에 살 수도 없어요. 북한으로 넘어갔다니까요. 북한으로. 응?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혁명 공약을 한번 들어보란 말이야. 방공을 제1의 국시로 삼을 것이며. 응? 그래서 우리는 이승만과 박정희 때문에 세계 제경제 6위 군사력 5위의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자님들이 좀 공부 좀 하시라고 제발 좀 말이야. 여러분들 그냥 이 풍요로운 대한민국에 사는 줄 알아요? 기자님 왜 씩씩 웃어? 어디 소속 어디야? 내가 지금 말하는 게 장난스럽게 보여? 어디 소속이 어디냐고? 에? 아니 그러니까 소속이 어디냐고? 말씀해 주세요. 그럼 신도들이 그 국민저항권의 의미를 오해하고 자, 들어보세요. 국민저항권은 헌법 위에 권위가 있어요. 헌법 위에 권위가 있는 것을
왜 헌법 위에 권위가 있냐면은 국민 저항권은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누구든지 국민 저항권은 장소와 관계없이 또 주체와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것이 국민 저항권이에요. 이것이 집행된 것이 3.15 부정선거를 통해서 집행이 됐고 결국은 이기붕하고 박마리아가 자기가 낳은 친아들 이승만한테 양자도 줬던 친아들한테 결국은 권총으로 사살되고 자기도 자살했어요. 이게 3.15 부정선거의 결말이에요. 결말. 그래서 국민저항권은 헌법 위에 권위가 있고 헌법 전문에 보면 4.19 정신을 계승하라 그랬어요. 4.19 정신을 계승하라. 그러면 지금 오늘 같은 이런 혼돈한 세상에서 오늘 같은 세상에서 그야말로 국민저항권을 발동을 해야 될 텐데 나는 4.19 같은 이런 피를 흘리는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광화문에 1,000만 명 모여달라고 내가 호소하고 있는데 왜? 피를 흘리면 안 되니까. 한 사람도 죽으면 안 되니까. 1,000만 명이 모여달라고 그러는데 아직도 광화문에 국민대회 토요일 날 1,000만 명이 안 모여요. 그러니까 아직 우파 국민들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야, 지금. 아니, 여러분 지금 북한의 연방제로 살고 싶어요? 기자님? 살고 싶어? 북한의 연방제로 살고 싶냐고. 만약에 내가 광화문운동 7년 안 했으면요, 문재인 때 이미 연방제로 넘어갔어요, 문재인 때. 그러니까 우리 기자님들은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정나은 목사한테 감사하라고요. 왜 내가 광화문운동을 7년 8년 하느냐? 이거는 북한의 연방제로 넘겨줄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거든. 헌법의 전문에 보면은 헌법의 제1조 1항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이것은 명칭이고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알고 있죠? 국민으로부터. 이게 바로 국민저항권입니다. 그리고 헌법 전문에 보면 4.19 정신을 계승하라. 그야말로 지금이야말로 4.19 같이 해야 될 때죠. 지금이야말로. 그러나 우리는 한 명이라도 피를 흘리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1,000만 명이 모였을 때 우리는 국민저항권을 행사하려고 됩니다. 네. 다음 질문 있습니다. 그럼 오늘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는 전면 부인하시겠네요? 혐의를 이미 벌써 나는요, 물어볼 질문을 워드로 다 쳐와서는 내고 내가 읽어주려고 그러고 그리고 그 후에 다른 질문 있으면 질문하라고 내가 다시 또 물어볼 것이고 그리고 또 난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2시간 내로 내가 다음에 조사받으러 오겠다고 하고 나오려고 그래요. 네. 조사가 길어지게 되면 또 어떻게 대응하실 아니 생각이신지. 조사는요 내 맘이에요.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난 조사 못 받겠다 하면 다음에 오겠다 그러면 오는 거지. 이 조사하는 것은 주체가 조사관들이 아니고 조사받는 내가 주체예요, 주체. 네. 몸이 어디가 안 좋으세요? 내가 몸 안 좋은 거, 어이, 저 봉투 가져와봐. 내가 세브란스에서 목 속에 돌이 들어갔다고 했어. 보여주세요. 여기 저 자리에서 보세요. 내가 이걸 카메라로 7시간 마취 수술을 3번 했어요, 3번. 7시간 마취 수술을 3번 했다고, 3번. 그때 이 수술한 사람이 바로 자수했어요. 내가 의료사고를 했다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의사를 고발할 수는 없잖아요. 의료사고를 했다고. 자수했어요, 내가. 마취에서 깨어난 뒤에 내가 이거 수술하는 게 아닌데 내가 목사님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칼을 너무 깊이 넣어서 내가 의료사고를 했다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고발할 수 없지. 그래서 이 바로 3번 이거 보세요. 이게 사람인가? 두 번째 내가 첫 번째 수술하고 나니까 목을 못 드는 거야. 목을 들 수가 없는 거야. 그랬더니 한 번 3일 후에 더 해야 된다 해서 쇠를 박아놨죠. 쇠를.
셀 박아놨잖아요. 뒤에. 그런데도 목이 또 안 들리는 거야. 그 다음에 앞에 또 한 개 더 박았어요. 3번. 이랬더니 겨우 목이 들렸어요. 이래서 나는 사실은 광화문 운동도 할 수 없었고, 내가 그 문재인하고 싸우려고, 어차피 나는 죽을 몸인데, 근데 난 어차피 죽을 몸인데, 어차피 보세요.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살아요? 난 죽을 몸인데, 문재인이가 연방제로 통일하겠다?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문재인하고 싸우려고 비닐 텐트를 쳐놓고 청와대 앞에다가, 그리고 내가 11일 동안 물도 안 먹고 단식하면서, 나는 목사가 자살하면 지옥 가니까, 금식 기도하다면 천국은 가니까, 내가 그래서 했더니 목사님들이 많이 내 유튜브 하는 걸 보고 듣고 와서 우리가 돌아가서 금식하니까 죽을 먹으라고. 그래서 내가 11하루째 내가 죽을 먹은 거예요, 사실은. 난 그때 사실 난 포기하려고 했어요, 이 세상을. 왜? 어차피 뭐 이런 상태인데 내가 살 소망도 없고, 그래서 어차피 나는 연방제는 막아야 되겠다 하고 내가 이 투쟁을 하게 된 거예요. 병명이 뭐예요? 예? 병명이 뭐세요? 아니, 이거 무슨 보세요. 수술을 하신 거예요? 목 속에 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돌. 목뼈 속에 돌. 돌이 생긴 거예요? 어? 돌이 들어간 거예요? 돌이 들어갔다고 MR을 해보니까 돌이 들어갔다고 해서 수술을 하게 돼요. 언제 하셨어요, 수술을? 이게, 그러니까는, 벌써, 오래됐지, 벌써. 그러니까, 5년 정확- 넘었나요? 예? 10년 넘었어요? 10년 넘었어요, 10년. 네, 10년 넘었어요. 그러니까 자. 정리하면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목사님은 관련이 없고, 서부지법 난동 사태가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국민 저항권에 의한 것이다라는 말씀이세요? 그게 아니고, 설령이란 말을 붙이지 말으라니까. 서부 사태는 사회자가, 신혜씨가 사회를 했는데, 나는 그 짧게 연설하고 내가 돌아왔단 말이야. 아까 내가 한 말을 다시 또 중복하게 되는데, 그리고 서부 사태가 일어난 것은 그 다음날 새벽 3시에 서부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나는 VIP로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을 그 다음날 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연설하고 난 돌아와서, 그리고 신혜식이가 마지막 발언한 것을 영상에 다 찍혀 있어요. 뭐라 그러냐. 이제 종료합니다. 국민대회를 종료합니다. 하고, 한남동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갇혀 있는 거기, 그쪽에, 서울구치소로 가라. 이렇게 마지막 광고한 영상이 다 있어요. 그걸로 끝난 거예요. 7시 반에 끝난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서부 사태가 일어난 것은 그 다음날 새벽 3시에 일어난 거예요. 난동이. 서부 사태 관련해가지고 책임이 본인이 아니라 신혜식 대표한테 있다는 말씀이세요? 참, 신혜식도 책임 없고, 누구한테? 우리, 아니, 지금 압수수색을, 민정수석에서 아마 나는 지휘한 것 같은데,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우파 대통령이 할 때는 한 번도 조사를, 하러 오라고 하거나 한 적이 없어요. 박근혜, 그 다음에 이명박, 그 다음에 또, 윤석열 대통령 할 때는. 그런데 좌파 대통령이 되면 꼭 조사받으러 오라 그래고 말이야. 내가 깜빡 3번이나 가게 됐고. 방금 그 질문이 아니었고, 뭐요? 신혜식 대표 말씀을 하셔가지고 본인은 연설 짧게 하고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좀 나가야 되니까 짧게 끝냈다. 그 다음부터는 다 신혜식이 연설 다 했다. 영상 다 있다. 연설이 아니고 신혜식.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들어보세요. 아니, 내 말 들어봐요. 길게 하지 말고. 신혜식도요, 사회자예요, 사회자. 사회만 했지. 연설한 것도 아니야, 신혜식은. 근데 여기 보세요. 손상대, 신혜식, 그 다음에 또 안보단체 김수열, 다 조사받았어요. 결국 목적지는 뭐냐? 나를 구속하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민정수석실에서.
그럼 나는 깜빡하면 더 가면 그만이지. 나 한번 더 가면 그만이지 뭐 다르고 뭐 조사를 뭐 오래 받고 할 필요 그럼 없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났던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네. 진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걔들은요, 원래 가문단체가 아니에요. 걔들은. 가문단체가 아니고, 항상 보면은, 우리 강화문에서 집회할 때, 다른 데 가서 소리 지르는 애들이에요. 걔들은 우리 단체가 아니라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관련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전혀 관련이 없죠. 아니, 들어보세요. 날짜적으로 만나, 안 만나? 우리는 7시 반에 종료했고, 그 다음에 서부 사태가 일어난 것은 그 다음날 새벽 3시에 일어난 거야. 이게 어떻게 관계성이 있어요? 그리고 신혜씨가 마지막 광고할 때 이제는 한남동으로 가라. 그 다음에 서울구치소로 가라. 거기 가서 우리는 집회를 하겠다. 그 마지막 광고가 그렇게 돼 있어요. 시간 다 됐습니다. 네. 네.